오늘도 저는 금서 토크를 가지고 돌아왔고요. 오늘의 주제도 어쩌다 보니까 약간은 진중하네요. 오늘의 금서 토크 주제는 자기 혐오를 멈추는 방법.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고 심리 상담가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느껴온 자기 혐오, 우울증, 불안감 이런 거를 제 스스로 극복한 케이스거든요. 저도 이거를 극복하는 데까지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 사이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주제로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혐오를 멈추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진심으로 제 자신을 혐오하고 너무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20대 초반이 가장 절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때가. 제가 저 자신을 싫어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 강박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제 자신을 한평생 힘들게 만들었고 굉장히 제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들었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도 외모 지적 그리고 살에 대한 지적 이런 거를 되게 거리낌 없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굉장히 무례한 건데,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외모적 자존감이 굉장히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자존감이 좀 높은 친구들은 누가 막 나의 외모나 살에 대해 터치를 하면 지가 뭔데 저렇게 말을 해? 엄청 무례하네? 그냥 이러면서 넘기는데, 저는 뭔가 그런 지적을 받으면 내가 진짜 별로구나. 뭔가 내가 막 싫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건강하지 못한 태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게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한 20대 중반 이전까지는 완벽주의 성향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면 좀 사람이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벽주의자 성향이 극도로 강하면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애시당초 하지를 않던지, 아니면 하다가도 뭔가 수가 틀려지면 그냥 다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극도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본인을 그렇게 갉아먹게 돼요. 뭔가 웬만한 거에는 스스로 만족도 못하고요. 그냥 내 자신에게 칭찬도 되게 야박해. 그리고 남들이 날 막 칭찬하면 이 정도 가지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스스로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예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외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심적인 것도 그렇고, 저는 그냥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진짜 답답했는데, 저는 제가 인생을 늘 리셋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만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 약간 막 그런 생각 같은 거? 제가 얼마나 자기 혐오가 심했으면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뭔가 냉장고 박스에 들어가서 눈 구멍만 딱 뚫어놓고 그냥 다니고 싶다. 그 정도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고 막 감추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비 오면 우산을 쓰니까 그 우산으로 나를 가릴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안정감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나를 그만큼이나 싫어할 수 있었지 싶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나 절 싫어하다가 중간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되게 높아. 근데 현실은 이만큼의 기대치를 채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자체에 스스로 괜찮다 잘한다 달래줄 줄 알아야 되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왜 이런 것도 못해? 넌 왜 이렇게 나약해? 넌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면서 스스로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주변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잘해도 스스로 엄청 칭찬을 해주고, 나 이거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해냈네? 나 생각보다 재능 있나 봐 이러면서 스스로를 엄청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져서 자기 혐오가 엄청 심한 사람들은 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할 바에는 너는 못한 거야. 이렇게 계속 스스로 푸시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이렇게 혐오하는 게 나를 참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까지 나한테 욕심을 부렸던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제 스스로와 화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제 자신에게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타인한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나는 참 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위로도 되게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꿈꾸고 이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고 진짜 모두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게 제 바람일 정도로 근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뭐해. 나한테는 이렇게 매몰찬데.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지면서 내 자신과 화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제 자신과 화해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랑 화해를 언제 했냐면 제가 2020년 들어서 혼자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갔다 왔잖아요. 사실 그 여행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는데 그냥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자신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화해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여행 가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여행지에 가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혼자서 그 나라에 정말 홀로 존재를 하잖아요. 정말 낯선 곳에서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나 몸 좀 사려야겠다. 나 조심히 다녀야겠다. 내가 내 자신의 보호자가 돼야겠다. 그리고 거기선 친구도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친구가 돼줘야겠다. 그렇게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순간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면 이렇게 낯선 여행지에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나의 친구,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면서 왜 나는 지난 날 동안 한국에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 왜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내가 내 보호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나 좀 아껴주면 안 되는 건가? 내 몸 좀 사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 이렇게 막 쳤어요. 나는 나의 엄마이고 나는 나의 아빠이고 나는 나의 친구이자 애인이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막 메모장에 막 두드리면서 쳤거든요. 내가 나의 보호자구나. 내가 나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친구이고 애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나라는 한 명의 사람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존재하는 느낌으로 한평생 살아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너무 든든해지고 따뜻하고 뭔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내가 내 자신의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혐오하고 나를 계속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마법의 주문인데 저는 지금도 항상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아침마다 나는 내 자신의 엄마야. 나는 내 자신의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저는 지금 박금서라는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얘 먹여 살리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엄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질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의 엄마다라는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저를 조금 함부로 대한다 싶으면 그냥 웬만해서는 조금 넘겼어요. 왜냐면 굳이 싸우고 싶지도 않고 괜히 트러블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내가 한번 참으면 되는 거니까 하면서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의 엄마잖아요. 박금서가 내 딸이잖아요. 누가 박금서를 함부로 대? 네가 감히 내 딸을 함부로 대? 네가 뭔데 내 딸을 함부로 대? 하면서 이제는 반박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진짜 예전에는 제가 뭔가 불의를 당해도 그냥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에는 참자였는데 내가 내 자신의 보호자가 돼보니까 이 소중한 존재를 왜 함부로 대? 내 딸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이게 이성 문제에서도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 관계에서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뭔가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근데
헤어지자니 뭔가 상대에게 정도 이미 들었고 아직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서 못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에 사실 헤어지는 게 답이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당사자는. 근데 이게 엄마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딸이 맨날 집에 오면 울어요. 엄마 나 너무 속상해. 남자친구랑 사귀면 계속 내가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난 너무 슬퍼 하면서 막 이렇게 딸이 운다고 생각해봐요. 벌써부터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딸한테 이렇게 말해주겠죠. 딸아,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 이 세상에 너랑 더 잘 맞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딸한테 그렇게 말할 거면 그 말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성관계는 정말 칼같이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좀 인간관계든 이성관계든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냥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좀 참자. 이미 정이 들어버려서 그걸 끊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알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얘가 내 딸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상처받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살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지난 10년 동안 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거와 관련된 책이며 강연이며 뭐 이런 거를 다 찾아봤는데도 그거를 잠깐 읽었을 때는 마음이 참 힐링이 되다가도 자꾸자꾸 날 싫어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보호자가 한번 돼줘 보니까 애초에 나는 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를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이 있다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는 되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 기대치를 다 못 따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은 본인에게 편이 되어줘야 되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식이다. 내가 나를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으로서 태어나면 모성애라는 거는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는 꼴은 못 보겠잖아요. 자기 혐오가 계속되면 진짜 지치거든요. 계속 힘들고 마음이 계속 짐덩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소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정말로. 아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고 제가 느끼는 이런 행복한 감정들을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혐오를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영상을 혹시라도 볼 수도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서토크에서는 이런 진지한 주제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가볍고 재미난 주제들도 많이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진지한 주제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더보기란에 이메일 있고요. 댓글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도 여러분들은 함부로 대해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 이 육신에 이 영혼이 깃들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라면 이왕지사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감정 낭비도 덜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날 웃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스스로를 사랑해가면서 살아보도록 해요, 우리. 아무튼 오늘 금서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